네, 요즘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민영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킨 데 이어서 오늘 법사위 관문을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본회의 소집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국회를 찾았는데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꼼수, 불사, 그리고 환부만 도려내야 5월 10일 10시 극단 선택 시도와 러시아의 ICBM입니다. 네, 민주당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검수완박의 쐐기를 받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 전에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하죠. 법사위 표결에 키를 주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변칙 플레이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획 탈당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정확히는 당에서 탈당을 시킨 겁니다.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자, 민주당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늦은 밤에 법안 심사, 그리고 내일 본회의 처리로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이 법사위의 안건조정위는 원래 여당 셋, 야당 셋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민 의원이 무소속, 즉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서 4대 2의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꼼수와 편법을 불사한 겁니다. 꼼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야당목 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민 의원을 빼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안건조정위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님은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국회의장께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유례 없는 변칙 플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예.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앞서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 의원 몫으로 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철험의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을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또 본인 대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민영배 의원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로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일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조사했는데요.
검수완박 찬성은 39%, 반대는 50%로 반대가 1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좁혀봤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4월 내에 처리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반대 의견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도 4월 처리는 무리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180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건 179표입니다. 이 한석의 소수정당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는데요. 조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 독재거든요. 스스로 저는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칙을 이렇게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환부만 도려내야인데요. 검수완박에 조직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국의 평검사 207명이 머리를 맞댄 데 이어서 이번엔 69명의 전국 부장검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국민의 감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 반성한다는 표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범죄방지법이고 박탈되는 건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촉구했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 또 대안, 또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이틀 만에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여야 중재의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라는 1차 수사에 본인들이 다 하소연하거나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 와서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체제 민주당이 안대로 가면 국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들의 처벌도 지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검수완박 대신에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검사가 자체 인권 보호 규칙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아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실시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자체적으로 더 반성하고 노력해서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만났듯 자신도 고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요.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회의를 통해서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직까지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 되죠.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을 만나 이 검찰에는 성찰, 민주당엔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요. 문 대통령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간이니 합리적으로 조정을 잘 하시라라는 원론적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해석들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시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다음 픽 가볼까요? 세 번째는 5월 10일 10시입니다. 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집무실은 용산으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자, 얼마 전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인수위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질문, 청와대 언제 개방하나요? 5월 10일 화요일 전면 개방한다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신분증은요? 네, 남녀노소 그리고 외국인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신분증은 필요 없고 검문 검색도 없다고 합니다. 네, 5월 10일 0시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0시는 좀 무리고 개방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잡았습니다. 다만 5월 10일 첫날만 취임식 직후인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관람 인원은 하루 한 팀당 최대 6,500명씩 하루에 최대 39,000명이 청와대를 둘러보게 할 수 있게 할 방침이고요.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은 극단 선택 시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6개월간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러시아의 ICBM인데요. 자,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름은 사르맛입니다. 탑재되는 핵탄두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무려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18,000km에 달하고 한 발로 프랑스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한마디로 서방 세계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달째,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